반갑습니다. 차트도령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5.8%, 지수 6,470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줬고, 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17% 하락하면서 824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개인이 오늘 상당히 많이 받아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5조 5천억 가량 받아줬고, 코스닥에서는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영상에서 5시간 전에 급락 나올 때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굳이 팔자리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4,000포인트, 3,000포인트 갈 거다라는 생각은 집어치우시고 지금 자리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급락이 나온다고 그렇게 무서워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떨어진다고 지금 급락이 무섭다고 굳이 막 던질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렸고 하이닉스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만원 구간대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기가 막히게 150만원에 파킹을 했죠. 보시면 딱 150만원 자리에서 정규장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으로 보게 되시면 6%가량 상승 나오면서 현재 160만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겁먹고 매도하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억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없어요.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놓치신 분들은 다음 타점 잡으시면 되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공지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을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나스닥 브리핑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브리핑을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외에도 비트코인도 해드릴 거고요. 해외 주식도 해드리고 이제 국내 쪽에서는 매매 기법이라던가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많이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코스피는 6,400포인트는 방어한 상태에서 마감을 해줬죠.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지금 자리가 상승이 끝났는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상승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부터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이 나올 건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고점을 갱신하러 가거나 혹은 고점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라서 일단 트레이딩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자리를 보게 되시면 제가 처음 급락 나왔을 때도 0.25 구간을 밟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자리에서만 딱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코스피는 이전에 수렴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를 B라고 뒀을 때 A, B, C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전체 상승분에 어느 정도 되돌림만 주고 다시 하락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가 끝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A, B, C의 형태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B가 너무 짧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락이 193개의 1시간 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상승 나온 구간을 딱 보시면 87개의 캔들로 이루어져 있죠. A, B, C가 있다고 한다면 A보다 B는 더 길게 나오게 돼요. 이 기간값도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가 X파동이 될 수도 있지만 X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내려올 때 지금 올라오는 자리는 항상 존재를 한다.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지금 올라오는 건 공통 상승 구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소값을 만족시켜주는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게 되시면 일단 기간값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고려해서라도 조금 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C가 되겠죠. 일단 이 두 자리 비율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A, C로 보게 된다면 0.618이죠. 최소값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보게 되시면 임펄스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게 나오고 있죠. 연장도 맞고 이 조정도 맞지만 이 자리에서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구간을 작은 1파동이라 두고 2파동에 3, 4, 5 이런 식으로 이 10파동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으로 생각하는 구간은 지금 자리에서는 7,600에서 800포인트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더 길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1.618 구간인 8,970포인트, 8,900포인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좋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7,800포인트 정도까지만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기간을 AC 똑같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큰 파동으로 플랫을 그리면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규칙 플랫이란 것도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고점을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나와 봐야 아는 거고 지나가서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불규칙 플랫이 나올 거다 특정하고 매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7,600에서 800까지는 봐볼만 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플랫의 비파동일 때 하나의 상승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자리가 터미널인 것인가? 이 파동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임펄스 파동이에요. 얘도 하나의 충격 파동인데 1, 2, 3, 4 1파동과 4파동이 겹치게 됩니다. 충격 파동에서는 이 두 자리가 겹치면 안 돼요. 1파동의 고점 혹은 저점 자리를 4파동이 절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충격 파동의 특징이죠. 하지만 터미널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건데 이 내부 파동들을 5, 3, 5, 3, 5라고 한다면 하나의 다이아고날 형태로 완성이 되겠죠. 53535는 리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해요.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이파동 되돌림을 준 이후에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엔딩 다이아고날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엔딩 다이아고날 같은 경우에는 3, 3, 3, 3, 3의 구조로 이루어져요. 똑같이 5개인데 이 내부 파동들이 A, B, C 3개로 쪼개진다는 말입니다. 뭐 리딩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3으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53535가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미널 파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 1파동이 굉장히 길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이 3보다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1 연장 터미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3파동과 같거나 혹은 3파동보다 짧게 나와야 됩니다. 어떤 충격 파동에서든 간에 3파동이 짧을 수는 없어요. 3파동은 항상 1, 3, 5 3개의 상승 파동보다 절대로 짧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부터 뭐 수렴이 끝나고 상승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길이랑 똑같이 1대1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맥시멈이 어디입니까? 7,444죠. 7,400까지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터미널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1, 2, 3, 4, 5 마지막 C펄스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보던 저렇게 보던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7,400까지 올라오고 되돌림을 준다면 그 되돌림 자리는 6,000포인트를 보고 있거든요. 6,000 혹은 이제 6,250포인트 정도. 자, 이 자리 보게 되시면 여기 딱 겹치는 구간이죠. 매물대 자리랑. 그리고 6,000포인트 보게 되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618 구간. 전체 상승분의 61.8% 되돌려주는 자리가 6,000으로 딱 떨어지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한번 상승 강하게 나왔을 때 저항 맞았던 이전 고점 자리랑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6,000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승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공통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이게 고점을 넘어가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부 올라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덜어가는 전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코스피는 이 정도 하고 이제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왔어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쐐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자리를 이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어쨌든 3파동이 되는 거잖아요. 0이랑 이 자리를 이었을 때 지금 이 추세선을 깨지 않았잖아요. 오늘의 저점 자리가 1, 2, 3, 4, 5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하이닉스가 그래도 가장 정석적인 리딩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이 내부 파동이 53535로 나뉘어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한 올라올 때 5개의 파동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온다면 하이닉스 또한 어느 정도 조정 받고서 또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조정 나온다면 이제 생각하는 자리가 143만원 그리고 149만원 자리입니다. 150만원이랑 140만원 널널하게 이렇게 두 구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계속 말씀드리는 자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점 또한 150만원 구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140만원 확인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말씀을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만약에 하이닉스도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A, B, C의 플랫 형태를 그린다고 한다면 B파동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돼요. 최소 618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210만원 자리까지는 한번 타깃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저점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일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자사주 소각 이런 걸 미리 알고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트를 봤을 때 이 자리는 저점을 갱신하러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자리가 그냥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자리도 B가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구간이 210만원짜리죠. 지금 이 형태를 보게 되시면 상단으로 이렇게 쐐기 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쐐기 수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 삼각 수렴은 상방으로 가는 수렴입니다. 왜 상방으로 써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세 수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자리를 120만원 구간대 자리를 하나의 파동 종결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의 구조를 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 떨어진 게 WXY의 복합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상위 파동 A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B가 되어야겠죠. B파동이 나올 건데 이 B파동은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A, B, C로 이루어지죠. A, B, C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B파동 자리에서는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삼각수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 B, C, D, E라는 이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지죠. 5개로 이루어지는데 이 내부 구조 또한 A, B, C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파동을 이렇게 3개로 쪼개서 A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파동의 시작인 거예요. A, B가 나와야 되는데 B가 수렴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A의 고점 자리보다 두 번째 올라온 고점이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고점을 갱신해 줬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강세 수렴의 조건이 고점을 올려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부 형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 많이 흔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자리부터 상승하는 이 D파동 자리는 B파동의 고점을 갱신할 것이고, 여기에서 살짝 추세선 부근까지 상승해준 뒤에 다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 자리는 160만원 구간대를 타겟할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162만 9천원 정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까지 오고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돌파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임펄스로 강하게 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강세 수렴일 때 올라올 수 있는 목표값은 210만원에서 23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30만원 구간, 그리고 0.618 나왔을 때 200만원 구간, 이제 초과로 진짜 강력하게 1.618까지 뽑아냈다고 하면은 270만원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하이닉스 설명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상단의 매물대가 너무 많다. 190만원 치우면 200만원도 치워야 되고, 이 위로 올라가면 210만원에 230까지 강력한 매물대가 위치해 있다. 이 구간들을 한 번에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갈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흔들게 되면은 230만원 구간까지는 한번 봐볼만 하다라는 생각이에요. 270만원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파동을 보고 조정받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같은 흐름 아니야? 근데 삼성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코스피, 하이닉스가 지금부터는 또 다른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주요 저항 구간 돌파했다고 얘는 힘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하방에서 쐐기 형태를 그리기도 하고, 그런데 삼성전자는 저점은 계속 지켜주는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를 띠긴 했었죠. 지금 자리가 그냥 어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그냥 좀 많이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 자리인데요, 뭘. 삼성전자도 한번 받으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쐐기를 만들고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하게 임펄스를 뽑아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도달해줘야 되는 구간은 3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고점 자리가 28만 8천원, 28만 7천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구간도 저항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메인 저항 구간이 29만원에서 30만원이에요. 이 구간을 타겟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타겟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저항 맞고 내려오는구나 좀 알 수가 있겠는데,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는 하락이 이렇게 크게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나온 것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올라온 거 생각하면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요건 이제 저의 망상인데, 여기 A, B, C로 올라왔다고 했을 때 여기 A면 여기부터 또 새로운 파동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확산 수렴이 나오면서 한번 치고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당장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너무 수렴의 형태를 띠긴 했어요. 물론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3,
3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23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건 당장은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통합 차트에서도 오르고 있지만 이것도 나름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이 자리에서 내일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갭자리 정도만 메워주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세 개로 다 끊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게 된다면 더 크게 갈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자리들을 지금 버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확산이 나오면, 확산 수렴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먹기 힘들어요. 살짝 덜 갔다가 올릴 때도 있고, 이 상단 추세선까지 못 미치고 내려오거나 혹은 강하게 돌파하고 이거 뚫는 척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확산이 나오게 된다면 그냥 안 쳐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당장 뭐 지지와 저항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큰 추세, 장기 시나리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영상들은 좀 두고두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점에 관해서 변동이 있다면 제가 계속 수정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꾸준히 챙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한 번만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상에서 24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매물대 구간 내부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 구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매물대 상단이자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850포인트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내려오더라도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78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 구간 내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주고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올 거고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가는 종목은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는 이유는 코스피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주도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봤지만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주요 구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며칠째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900포인트를 넘겨주는 게 중요해요. 900에서 1000포인트 구간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상단의 매물을 소화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단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매물 소화는 충분히 돼요. 하지만 올라온 상태에서 해주는 게 전고점까지 넘기기도 수월하고 나름 수심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 보게 되시면 지금 점차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지금까지 거래량이 계속 죽기만 했었는데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찍고서 다시 돌리기 시작한 거니까 이런 것들 고려한다면 코스닥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무한정으로 코스피만 갈 수는 없어요. 시장을 크게 보시고 길게 보시는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